예, 민주당 전당대회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또 대명 뭐 이런 얘기가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추미애 국회의장 굳히기냐? 자, 2명의 후보로 좁혀졌습니다만 친명 후보는 일단 추미애 전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오늘요. 그다음에 하루에 3번 반일 메시지를 보낸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처음엔 당대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음이 좀 바뀌고 있는 걸까요? 과거 목소리 확인하시죠.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국민과 당원이 대표님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론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인데 연임하는데 찬성한다 44, 반대한다 45. 아주 팽팽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이 83입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당 내부에서는 찬성하는 기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성추윤 부의장 보시기에는 연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까 3D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사실상 연임을 고민하셨던 이유는 아마 그 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 그런 것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대표 중에 연임에 도전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 중에 연임에 도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2010년 10월 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당시 당대표였던 정세균 대표가 연임에 도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당시 평가가 매우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의장들은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체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유일하게 2년이라는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였고 그리고 2008년 총선에 대패한 이후에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었는데 그 반전의 계기를 이끌었던 당대표였기 때문에 매우 연임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연임은 그래도 아니지 않나라는 그 비판적 여론 때문에 당시에 그 손학규 그리고 정동영 이런 후보와 빅3라고 불렸던 후보들과 붙으면서 3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역시 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상대자가 없습니다. 빅3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 없고 사실 뭐 잠재적인 후보군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대체자를 누가 나와도 사실 지금 친명 후보들 아닙니까? 예, 사실상 뭐 추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지금 도전하기에도 매우 애매한 상황이고 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추대로 가버리면 너무 뭔가 이재명이 민주당이 된 거 아니냐라는 다른 중도층이나 이쪽에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형식을 갖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있으나 예. 아마 또 연임에 도전하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총선 전만 하더라도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등이 이름이 거론됐는데 요즘에 이름이 잘 안 거론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자,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뭐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뭐 능력을 100% 보여줄 강력한 리더십과 또 화합을 이끌어줄 이렇게 해서 당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경고장을 준 민심에 화답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축구로 말하면 빌드업 과정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확인하시죠.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사실상의 지도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힘있게 너의 역할을 하실 수 지금 있는 위치에 계신다. 좀 확실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외 대안이 지금 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임을 하면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될 텐데 대선 후보 행보와 당 대표 행보가 일치됐을 때도 더 효율적이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연임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죠. 이미 뭐 원내대표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3선인데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후광 효과에 힘입어서 사실상 뭐 아주 무혈 입성을 했죠. 당 대표에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를 하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남는 게 이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은 뭐 의원들이 뽑습니다만 오늘 친명계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동단결해서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조정식 후보님께서 또 저를 지지 표명하시면서 후보를 사퇴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국회의 위상도 좀 되찾아달라 이런 각별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능함을 보이는 민생국회를 만들어내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예, 최소영 의원님. 네. 어쨌든 지금 친명계 후보는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당선인으로 단일화가 된 모양이고 이제 우원식 의원이 있습니다만 뭐 누가 될지는 많은 국민들도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자, 또 이재명 대표가 되고 원내대표 친명, 국회의장 친명, 당대표가 되면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또 공천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뽑게 공천을 주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당으로 변모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3년 뒤에 민주당에게 어떤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이재명 1급 체제입니다. 하나의 오류와 하나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은 완벽한 이재명의 조합 체제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타이타닉은 선회가 어려워요. 원래 큰 거함이 한번 몸틀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1급 체제가 어떤 리스크가 닥쳤을 때 제대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또 말하자면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기가 또 크게 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1급 체제는 다양성과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 추미애 지금 그 의원 같은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내정설이 파다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재명이네 마을 지지판 같은 데 가면은 그 음료수 그 광고를 패러디해서 미애로 합의를 봐라. 추미애로 합의를 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답정너였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성 그 이미지를 추미애 국회의장 말이 된다 그러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만 이재명 1급 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패배하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까지 갔던 이회창 체제가 생각이 나요. 단 하나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1급 체제가 정말 다양한 민주정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리스크는 또 없을런지 저는 이건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도전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또 어떤 행보로 또 당내의 지지를 끌어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